안녕하세요. 저는 번개 작가입니다. 저는 옆집 책방에서 그림책을, 좋은 그림책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림책을 읽는 작은 팁들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소개할 책은 이제 6월달이, 얼마 전 6월달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6월달이 아니더라도 또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나라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한 번쯤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그림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나라나 또 세상의 이야기들, 전쟁 또는 뭐 평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어렵거나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그림책으로 아이들이 한 번쯤 어려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고 자신만의 생각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림책을 먼저 어머니들께서 읽어주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대포 속에 들어간 오리예요. 제목이 상당히 재미있죠? 오리가 대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겉표지를 보시면 장군님이 오리가 들어있는 것 같은 대포를 이렇게 재밌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골똘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이야기인지 제가 이제 살짝 읽어드릴게요. 장군님이 이끄시는 군대가 어떤 도시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왜 치르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 앞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대포를 준비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장군님이 그 명령을 하자 병사가 예, 다 준비됐습니다 하고 왔는데 대포 알을 넣고 발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병사가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대포를 쏠 수 없다고 해요. 그 이유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대포 안에 오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이 아주 화가 났죠.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오리를 당장 쫓아내라. 그랬더니 이 병사가 주저주저 하면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리가 알을 낳은 것 같습니다.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작은 오리 때문에 이 계획이 방해될 수는 없다. 당장 쫓아내자. 그러면서 장군은 대포알을 들여다봐요. 대포 속을 들여다봐요. 그런데 조그만 눈 두 개와 마주치게 되죠. 그러자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 있던 장군이 상당히 부드러워지면서 오리야, 착한 오리야, 이리 나오렴 하고 말하지만 오리는 대답을 할 리가 없죠. 꽉꽉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군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오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지금 당장 이제 치를 수 없게 된 거죠. 장군은 골똘히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대포를 빌리자.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대포를 빌리러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공격하려고 했던 그 도시로 갑니다. 전쟁을 하기로 한 도시로 가요. 그래서 대포를 빌려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도시의 시장이 그건 좀 곤란하다. 근데 그 곤란한 이유가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고 이게 아니라 대포가 한 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그럼 공평하지가 않다. 이 전쟁은 너희는 대포가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또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오리가 알을 품는 동안은 전쟁을 잠깐 멈춥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이제 오리의 알이 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는 동안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병사들이 너무 이제 지루해지고 또 병사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장군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급할 돈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장군이 시장을 찾아갑니다.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자 또 시장은 말하죠. 그건 곤란합니다. 대신 장군님의 병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면 돈을 드리겠어요. 우리 도시를 보세요. 집은 우중충하고 가게는 지저분해요. 새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장군님의 병사들이라면 3주 동안 도시 전체를 말끔하게 단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장군이 오케이를 하고 이제 병사들이 와서 이 마을을 단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무너진 담을 보수하고 또 벗겨진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이제 도시를 재정비하게 되죠. 그 사이에 장군님은 대포 옆에 앉아서 오리 알이 부화되길 기다리는데 슬쩍슬쩍 오리에게 먹이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장군님도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오리가 드디어 부화를 했는데
오리들이 이제 한 마리, 두 마리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해요. 도시와 또 병사들, 장군님 모두가 기뻐해요. 그러면 이제 오리가 대포 아래서 이제 부하가 돼서 다 나왔으면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들이 손수 보수하고 칠하고 단장한 이 도시에게 폭 대포알을 발사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생기면서 이 장군과 이 도시가 서로 알아가면서 여기를 왜 부셔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반전은 장군님이 시장님의 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마을은 도시와 이 장군님은 전쟁을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오리들과 함께. 자, 이 책을 아주 굉장히 좋은 해피엔딩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그림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장군님의 표정, 그리고 오리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읽는 재미가 있고요.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이제 이거를 읽고 나서 아이들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뭘까요? 일단은, 친구들과의 다툼이나 불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친구하고 싸웠을 때, 지금 당장 대포알을 날 것처럼 화가 나 있지만 사실은 잠깐 멈추고 시간을 두고 그 친구가 어땠을까, 이 상황은 어땠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시간을 갖게 되면 불같았던 화는 가라앉고 전쟁은 사라지고 어찌 보면 엉뚱한 방향에서 평화가 올 수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나라들의 대포가 하나였으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분단국가가 되거나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았을까? 또 화가 났거나 속상했을 때 시간을 두고 조금 생각했다면 지금과 같이 전쟁을 벌이진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저는 또 해봤고요. 이 책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읽어볼 수 있는 책들을 조금 맛보기로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얼음 왕국 이야기예요. 이 책은 대포 속에 들어간 우리랑 상당히 비슷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러 각기의 나라에 쳐들어갔는데 서로 쳐들어가는 바람에 마을이 다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빈 마을에서 뭘 할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 집에 부서진 것도 수리하고 서로만 얘기해요. 이제 강을 하나 두고 있는데, 야, 내가 너희 집은 고쳤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나 배수로 고쳤으니까 뭐 미안할 것도 없어, 빚진 것도 없어.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서로의 마을을 고쳐주고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노인이 그 두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강에 다리를 건너서 자기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그 집에서 머물고 있던 이웃나라 사람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정말 멀고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다리를 건너서 서로 초대를 하고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제가 본 점은 왕과 임금님과 여왕님은 협상을 하려고 서로 노력을 해요. 시도를 해요. 하지만 협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위에서의 협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밑에서의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협상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그런 관계의 절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 나눔, 이런 걸 통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그림책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어른이 읽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8학년이 큰 딸하고도 이 책을 같이 읽어주거든요. 그런데 굳이 연령을 이제 얘기하자면 조금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연령이 높은 친구들이, 얼음왕국 이야기는 그림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연령이 조금 더 올라간 친구들이 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초등 저학년까지 볼 수 있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왜 전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한 왕자가 아주 기발한 생각으로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멈추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책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의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고학년 친구들하고는 저는 평화의 소녀상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요. 이 책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전쟁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일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쟁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실은 그런 역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나라에 대해서 또 세계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까지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 오늘은 사실은 어찌 보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 전쟁이나 평화, 뭐 다툼 이런 거를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세계 지구의 평화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